한때 정말 불같이 타오르던 전기차 시장. 근데 요즘 분위기가 좀 이상하죠? 갑자기 브레이크가 걸린 느낌인데요. 오늘 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게 앞으로 배터리 전쟁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부터 한번 보세요. 마이너스 41%. 이게 뭐냐면 올해 1분기 미국 전기차 생산량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이만큼이나 곤두박질 쳤다는 겁니다. 엄청난 수치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대체 무엇이 이 뜨거웠던 전기차 붐에 찬머리 끼얹었을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미래는 전기차의 것이라고 다들 그랬는데 말이죠. 그 답을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보시죠. 네, 첫 번째 파트입니다. 전기차 대감속. 우선 시장이 왜 이렇게 갑자기 차가워졌는지 그 원인부터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여기 삼성증권 리포트에 나온 차트를 보시면요. 상황이 한눈에 보입니다. 몇 년 동안 정말 무섭게 치솟던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024년에 들어서면서 확 꺾이는 거 보이시죠? 심지어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돌아섰어요. 이건 그냥 속도가 줄어든 게 아니라 후진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런 시장 분위기는 GM이나 포드 같은 기존의 거대 자동차 회사들한테는 정말 뼈아픈 현실입니다. 전기차 사업에서 수십억 달러, 그러니까 조 단위의 손실을 보고 있거든요. 이러니 당연히 생산 계획을 줄일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이 급제동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정부가 주던 보조금이 줄어들고 있고요. 둘째, 막대한 손실을 본 기업들이 일단 한 발 빼면서 생산을 줄이고 있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시장이 얼어붙은 겁니다. 자, 그럼 시장이 이렇게 안 좋은데 미국은 그냥 손 놓고 보고만 있을까요? 천만에요. 바로 이 지점부터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미국의 진짜 속셈, 그 새로운 배터리 전략에 대해 한번 알아보죠. 이게 바로 미국이 그리고 있는 큰 그림의 핵심입니다. 이제 단순히 전기차 몇 대 더 파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배터리 생산의 모든 과정을 특히 중국 같은 특정 국가의 손에서 벗어나서 완전히 미국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겁니다. 이 전략을 이해하려면 PFE라는 개념을 꼭 알아야 하는데요. 우려 해외 기관이란 뜻인데 쉽게 말해 미국이 꺼리는 기업들 목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에 이름이 올라가면 미국 정부가 주는 막대한 보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규제가 시간이 갈수록 얼마나 촘촘해지는지 보세요. 해가 갈수록 PFE, 즉 중국산 부품을 쓸 수 있는 비율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이건 미국에서 배터리 사업하려면 알아서 중국이랑 손절하라는 아주 강력하고 노골적인 압박인 셈이죠. 자, 이렇게 미국이 중국을 향해 벽을 쌓고 있는 동안 바다 건너 유럽은 어떨까요? 여기서 완전히 다른 아주 흥미로운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유럽으로 가보시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유럽이 처한 딜레마가 그대로 드러납니다. 겉보기엔 전기차 시장이 잘 크고 있는 것 같죠? 그런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의 거의 60%를 중국 기업들이 장악해가고 있습니다. 의존도가 어마어마하게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역설은 바로 이겁니다. 세계 최대 배터리 회사인 중국의 CATL이 유럽 땅에 어마어마한 규모의 공장을 짓고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배터리는 메이드 인 유럽으로 찍힌다는 사실이죠. 이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는커녕 오히려 스스로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는 꼴입니다. 자, 이렇게 나란히 놓고 보면 미국과 유럽의 전력 차이가 정말 명확하게 보이죠? 미국은 PFE나 MPC 같은 강력한 당근과 채찍으로 반중국 동맹을 만들고 있어요. 반면에 유럽은 누가 만들든 우리 땅에서만 만들면 돼 라는 좀 더 개방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죠. 과연 어떤 방식이 미래에 웃게 될까요? 정말 흥미롭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이 구도, 이 판 전체를 한순간에 뒤엎어버릴 수 있는 변수들이 있습니다. 바로 예측 불가능한 와일드카드죠. 이 두 가지 변수가 모든 걸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와일드카드는 바로 기술과 정치입니다. 기술 쪽에서는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있고요. 정치 쪽에서는 앞으로 다가올 미국의 선거가 있죠. 이 둘 중 하나만 터져도 지금의 모든 예측은 그냥 종이장이 될 수 있습니다. 로보택시가 왜 그렇게 파괴력이 있냐고요? 한번 상상해보세요. 24시간 쉬지 않고 돌아다니는 택시입니다. 그럼 배터리 용량도 엄청나야 하고 교체 주기도 훨씬 짧아지겠죠?
차량 자체에 들어가는 배터리 수요도 폭발하겠지만 이 수많은 로보택시들을 충전시켜줄 거대한 에너지 저장 시스템, 즉 ESS 수요까지 함께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게임의 판도를 바꾸는 수준이 아니에요. 자, 지금까지 꽤 복잡한 이야기들을 따라오셨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뭘 봐야 하는가에 대한 명확한 포인트를 짚어드리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이것입니다. 이건 더 이상 자동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 이건 앞으로의 에너지와 모빌리티, 즉 미래 산업의 패권을 누가 쥘 것인가를 두고 벌이는 정말 판돈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복잡한 싸움에서 누가 이기고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다른 건 다 잊으셔도 좋습니다. 딱 이 세 가지만 추적하세요. 첫째, 미국 정부의 보조금이 실제로 기업들 통장에 잘 꽂히고 있는지. 둘째, 북미에서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 계약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을 거치지 않는 흑연 공급망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이 세 가지가 바로 승자를 알려주는 신호등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21세기 에너지 경쟁, 이 거대한 게임에서 과연 최후의 규칙을 쓰는 자는 누가 될까요? 그 규칙을 쓰는 자가 아마도 미래를 차지하게 될 겁니다.